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평가모사 가형 신청 분석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산입니다. 자, 바쁘니까 바로 이를 쭉쭉쭉 가겠어요. 일단 문항 분석부터 지난 6편과 똑같이 문항 분석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단원간 균형 출제의 원칙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이 균형 출제의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하기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각 과목 간 10문제씩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선생님도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미적분투,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에서 10문제씩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보는 것 같이 중단원별 3문제 원칙을 일단 가형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각 책 안에 중단원들이 있어요. 그 단원마다 3문제씩 출제하여 미적분투는 12문제, 기백 9문제, 확률과 통계 9문제, 10문제씩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원칙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형까지 같이 확대해서 보면 나형도 이게 똑같이 10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형은 정확하게 중단원별로 3문제씩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파트가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형은 확실하게 중단원별로 3문제씩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파트가 있잖아요. 반드시 나오기로 예정된 파트. 2차 곡선에 뭐가 나온다, 그죠? 공백에 뭐가 나온다, 네가 알고 있는 파트가 있다고. 그리고 그 중단원에 반드시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문제가 이미 3개이면 다른 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바쁘면. 왜? 그거 말고 딴 건 이제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해되겠어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다 분석해 봐야 되는 이런 뜻입니다. 보면 30번하고 21번 이게 오답률 1위고, 조금 이따가 그 오답률 나올 거예요. 1위고 이게 89%고 63%, 오답률 1위, 2위 30번, 21번입니다. 이게 둘 다 미적분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번 수능에는 30번, 21번이 제일 어려운 두 문제가 미적분투에 미분하고 적분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뭐 거의 최소한 올해 수능은 이런 패턴으로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6평에서도 이야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번이 적분, 30번이 미분 문제였죠. 수능에는 아마 적분을 30번 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미분하고 적분을 짬뽕 섞어놓은 문제가 30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절대로 네가 눈에 익었던 완전히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조금 생뚱맞다고 느껴지는 게 나올 게 뻔한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고민을 하면 절대로 네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30번 분석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매우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 매우 많이, 약간 강조한 게 아니고 매우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조금 이따가 느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하 벡터가 29번에 그 다음 오답률로서 오답률 3위입니다. 54%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평가원에 나왔던 수능 포함하여 평가원 시험에서 기하 벡터 29번 치고는 가장 쉽게 나온 파트예요. 가장 쉽게. 그래서 이 기하 벡터가 이제까지는 이라는 것은 작년 수능까지죠. 작년 수능까지는 벡터가 결합되어 있는, 벡터의 내적이 결합되든 뭐가 결합되든 간에 벡터가 결합되어 있는 최대 최소 관련되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까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번에는 순수한 공간 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순수한 공간에 대한 문제가 29번에 나왔어요. 이게 난이도를, 이 공간에 나오는, 공간에 제일 중요한 게 삼수선 정리, 이면각, 정사형 이거잖아. 그 세 개를 그냥 적절하게 병행하다가 보면 답이 뚝 떨어지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이번처럼 나와주면 쉽게 이게 해결되겠지만은, 순수한 공간 쪽에 문제가 나오는 게 벡터가 아닌 공간만으로 내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조금 마음 먹고 문제를 내버리면 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생각보다 학생들을 많이 맞추네, 약간 조정하자 라는 마음을 혹시 먹어버리면
출제자가 묵어버리면 순수한 공간 쪽의 문제만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대다수 학생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일단 이 구평에 대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이제까지 수능의 경향이었으니까 쫄지 말고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까지 뭐 공간에 대한 문제 나오기만 하면 발발 떨고 쫄아가지고 못 풀었던 학생은 쫄지 말고 덤벼보면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이게 이 29번에 요번에 시험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안 풀고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풀겠어? 그림만 보면 바짝 쫄았던 학생 한번 도전해보자. 차분히 읽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잖아. 제일 쉽게 하는 게 뭐 수선에 발 내리기, 정사인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 고민하기, 교선이 어디 있느냐, 교점이 어디 찾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그런 일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수행하다가 보면 쉽게 답이 나오네? 이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공간 쪽의 문제들도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딱 해놓고 자신감 있게 수능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오답률, 이거 5위까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충격적이죠, 이게. 이게 오답률 3위이고, 오답률, 여기가 4위, 여기가 5위입니다. 둘 다 보세요. 여기는 오답률 54%에서 느닷없이 2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오답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입시기관마다 17번, 28번이 오답률 4위, 5위가 아닌데도 있고, 여기는 지 마음대로 왜? 20%대의 오답률 가지는 거는 수두룩 빽빽 천지거든요. 도친 개치네, 이 말이야. 그 중에, 나는 모기관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 모기관에는 야가 오답률 4위, 5위 돼 있더라고.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확률 통계 쪽에가 오답률 4위, 5위인데, 이거 보면 20%대다, 이 말. 3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쉽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우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도전 정신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볼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3 플러스 27 또는 2 플러스 28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험은 1 플러스 2 플러스 27 구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 문제 30번은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지금처럼 상당한 난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는 매우 기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7문제는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그저 묻기다. 그저 묻기. 반드시 그저 묻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중에 공부 좀 덜 된 학생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건져도 88점. 88점이 조금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은 등급 컷이 88점을 받아봤자 한 문제씩 등급 하나가 떨어지는 구조예요, 지금. 88점은 3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3등급. 무슨 말인지 알겠죠? 96점이 1등급. 갖다 가면 30번을 조금 쉽게 내버리면 만점 1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한 개 더 틀리면 92점 받으면 2등급 컷이에요. 88점을 받으면 3등급 컷이 되어버린다. 3개 더 틀려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다. 3개 더 틀리면 3등급 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27문제는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이 중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더 건지면 2등급 쪽에 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27문제에 실수가 일어나면 난리 난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절대로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 실수가 일어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는 이런 판국에는 실수 이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충격받으니까 참겠어요. 알겠어요? 다른 학원에서 나를 봐야 되는 이런 골치 아픔이 생깁니다. 하여튼 상황 잘 아시고 29번이 공간노용의 벡터를 방금 다 이야기했으니까 킬러 문제가 30번하고 21번에 미적분해서 나왔고요. 그게 반드시 지켜지려고 나는 올해는 최소한 100% 그렇게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럼 믿으시고 29번은 이 공간노용 벡터 쪽에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이번 경향으로 보면 공간도형 그 자체로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과거 격자점, 쌤이 수업할 때 됐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이에 둘러싸인 정수, 둘 다 정수가 되는 점들이 몇 개냐. 헤아리는 문제가 원래 인문계에 최근에 계속 나왔던데
인문계에 있던 파트가 이 자연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출제가 될까 말까에 대한 의문들이 조금 있었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 6평, 9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안 나온다 이렇게 배제하기는 약간 좀 끌적지근하죠. 끌적지근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정도만 연습하세요. 이게 나오게 되면 아예 연습 안 한 학생은 틀림없이 당황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 선생님이 교평수에서, 선생님이 책 교평수가 되었건, 아니면, 서점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 되었건,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조금 더 오버해서 보자면, 교육청 기출문제에 있는 격자점 관련되는 문제 정도만 찾아서 푸시면 돼요. 되겠어요? 미적분투 책에 나오는 것만 보면 돼요. 미적분투 책에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정도만 하시고, 오버해서 더 할 필요는 없겠다. 말입니다.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역습 있죠, 역습. 역공. 갑자기 평가원 인위를 역공할 수 있어요. 역공해버리면, 멘붕 당해서 완전히 넉다운 돼버립니다.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확률과 경우의 수입 파트는 너무 쉽게 나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10명 중에 7명 기본적으로 맞는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확률과 경우의 수는 오버해서, 이거는 올해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부 수행들 중에, 반턴 사기꾼 어떤 이상한 놈이 확률 통계 이상한 공식 쓰고 또라이 같은 고난도만 들고 와서 쇼하는 거 다 헛소리니까 듣지 마라! 라고 내가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정도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걸 놨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복습하는 정도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확률 통계는. 그게 거기 나오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레벨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기 고민하시면 돼요. 올해 수능 완성이 무조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도 약간 고민할 주제들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교재 있는 거는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어렵던 우체됐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연계교재 있는 거는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오답률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왜? 그거는 일반적인 학생은 다 보고 오기 때문에 어지간히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다 맞춰버립니다. 남들은 맞추는데 나는 틀렸다. 결정타거든. 아시겠어요? 반드시 그 정도 하시는 걸로 하시고 딴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은 오늘부터 해서 자료가 이 연계교재 연습하는 자료가 나갈 거예요. 나가면 피 터지게 푸세요. 알겠어요? 매일 꾸준하게 풀다가 보면 반드시 해결될라 나는 믿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요 유형들을 여기가 선생님이 쭉 분석했습니다. 주요 유형들 정명 문제 선생님이 이게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잘 들었던 학생은 어떻게 저렇게 남들하고 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남들하고 다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번 구평에는 선생님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정명 문제 선생님 이야기했죠? 지난 6월에는 음함수 미분법 그리고 교육청 문제들에도 계속 미적분투에 있는 내용들이 이 미분법 관련되는 거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정명 문제를 등장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문이과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 쪽에 정명 문제가 나오는 게 정상인 상황이다. 과거 수능이 항상 문이과 공통으로 또는 내용은 똑같은데 문과는 살짝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계속 정명 문제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올 수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들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든 나를 믿어라. 그렇게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번에 문이과 공통으로 통계 파트 정명 문제 그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예측은 이렇게 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문이과 공통으로 나올 만한 확률과 통계 정명 문제들이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출판사나 이런 데서도 나처럼 똑같이 예측을 했다면 그런 문제들을 쫙 시중에 많이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전부 다 미적분투에만 예상을 하고 문제 개발이 지금 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은 파이널 교재, 파이널 수업할 때 파이널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평 분석, 9평 분석. 이 9평 분석 파이널 수업 준비할 때는 이 정명 문제에 확률 통계에 있는 거를 시중에 있는 거 온전히 끌고 모아서 최소한 한 20문제 가까이 연습할 수 있는 거를 틀림없이 만들어 드리겠어요. 쉽게 나오면 당연히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건데 한번 대강이라도 평소에 한번 느껴보고 당일날 시험 치는 거하고 아주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본 내용이 나오는 거하고는 굉장히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달라요. 이 구평이 아니라 수능에는 그 난이도가 훨씬 더 니를 압박할 수도 있어요. 이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지? 멘붕 와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 만들어서 드리면 피 터지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합답형 역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21번에 나왔죠. 21번. 고난도가 배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 합답형을 셀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번에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고요. 기백에 써놨어요. 기백. 벡터. 선생님 기본서 몇 페이지인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선생님 책에 있는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완전히 똑같은 거.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떡 내놨다고. 어이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 이게 기본서에 있는 완전 기본 문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내 책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어지간한 책에 나오는 기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수능에도 굉장히 어려운 거를 골 때리는 거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야. 기본서에 있는 기본 문제 정도로 낼 것 같으니까, 여기가 계속 미적분 2 쪽에 찌르다가 기백이 나왔다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이게 선생님이 합답형이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다. 합답형이 무조건 함수 관련되는 것만 나올 거라고 예측하다가는 피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지. 확률 통계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 확률 통계. 통계에서도 옛날에 합답형이 나온 적도 있고 합답형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파이널 교재에 다양하게 문제를 쫙 실어서 연습시키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나오는 대로 계속 연습하면 돼. 됐어요? 놀라지 말고 차분차분 자꾸 원래 하던 대로 연습을 쭉 하면 계속 어떤 주제가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공부한다고 해요. 그게 맞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게 이게 종합학문이랑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공부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수학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지. 느닷없이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 맞았네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거기 앉으세요. 어디 앉고 싶어? 이쪽에 앉고 싶어? 저 뒤로 돌아서 앉으세요. 우리 카메라 여기 있거든요. 안녕. 이상한 학생이 지금 늦게 왔어. 미안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기하극한 문제가 6평에 요번에 안 나왔죠? 지난 6월 평가원 시험에 기하극한 문제가 안 나왔었다 이 말이야.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다 이 말이야. 맞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야, 이거 자료 한 개 남은 거 있잖아. 좀 주세요. 언니 그거 이 친구 좀 주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험 칠 때도 이야기했다. 기하극한이 시험 치기 전에 9평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시 9평에 나오지 않더라도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왜 8년 동안 계속 나왔던 주제잖아. 그런 걸 무시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되겠어요? 6평에 안 나왔다고 안 나온다고 소리하면 그때가 맞는다고 내가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역시 기하극한은 출제가 되었고 되었어요? 그래서 기하극한 문제는 한 20여 문제, 20여 문제 이상 또 파이널 교재 이거 9평 분석할 때 다룰 거예요. 다루면 피 터지게 연습해서 나올 만하게 또 뻔합니다. 하다가 보면 맨날 하는 일들이에요. 맨날 하는 일. 접하면 수직 때리면 수직 2등분하게 때리고 몇 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매번 거기를 벗어나서 나오는 거 나오면 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거를 확 벗어난 거 골 때리는 게 나왔다 이러면 니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전부 다 멘붕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 아까 봤잖아. 1, 2, 27이었어. 27에 들어있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골 때리는 게 나오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평소 공부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골 때리는 거 몇 개를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자신감 가지고 수능 칠 때는 무조건 네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 네가 해오던 아는 일을 하면 된다. 자신감을 갖고 풀면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과거에 언급되었던 셋더형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되겠어요? 이거는 있든 말든 큰 지장은 없지만은 셋더형이 계속 이게 발전이 되게 되면 셋더형의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심적 부담은 이제 없어졌어요. 셋더형은 이제 작년까지 있던 내용은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하극한이 이번에 출제되었다. 등급 것은 이렇습니다. 다 확인한 것처럼 한 개 틀리면 한 등급씩 내려가는 구조예요. 알겠어요? 지금 1등급 것이 96점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번을 약간만 더 쉽게 해버리면 1등급 컷은 100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100점 아니면 96점이 1등급 컷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 92점부터 해서 한 개 틀리면 3등급까지 가고
4등급은 일부 입시기관은 지금 80점이라고 돼 있고, 일부 입시기관은 76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팍팍 떨어지죠? 요 위에와 이 밑에는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은 최소한 이 근방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학생이니까, 어떡하든 간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굉장히 유리한, 왜냐하면 저 근방에 버글버글대는 인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맞추면, 우리는 어차피 원서를 쓴다는 게 순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순서. 내 뒤에 몇 명이 있느냐, 내 앞에 몇 명이 있느냐, 이거 찾는 거다, 이 말이야. 내 점수가 인마보다 1점 낮은데요? 그런데 그 1점으로 인해서 내 앞에 뭐 2만 명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니는 2만 명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원서 쓸 때 2만 명은 뒤쪽으로 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근방에 원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떡하든 간에 한 문제를 더 맞출 방법을 연구하고 피 터지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할 수 있다 믿으시고 하세요.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써놨습니다. 혹시 3등급, 여기는 없다고 나는 믿지만은, 혹시 있다면 88점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27문제까지가 매우 평이하기 때문에 기출문제하고, 방금 이야기했지, 기출문제집이든 아니면 선생님이 과제집으로 내주셨던 교평수입니다. 교평수하고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 기본선 보던 게 있으면, 기본선 보던 거 없으면 안 받아요. 새로 기본서를 사고 이런 또라이 짓 할 필요 없고, 보던 게 있으면, 그거 3개만 달달달 하면 된다. 남대로 이 모의고사, 풀고, 시중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오로비나 이런 데서 나온 모의고사 많이 있습니다. H 선생님 모의고사, S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쓸데없이 볼 필요도 없고, 목표 자체가 이 정도가 목표라면 무조건 이것만 달달달 끝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걸 놨어요. 연습하고 마지막 주, 그 다음 주 아니면 한 2주 정도죠. 2주 정도에 파이널 문제집 모의고사 있는 거 한 2, 3회 한 풀어보고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45분 이전에 28문제 풀었는가 니 스스로 점검해보고. 되겠어요? 제일 어려운 2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45분 내 이전에 무조건 풀려야 돼요. 내가 만점받았던 학생들 쭉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20분 잤다고 했어요. 20분 잤대요. 평가원 시험에 자는 놈은 미친놈이지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잘 수밖에 없어서 이지를 했어요. 20분을 잤대요. 저건이 없는 놈이지. 이만 기대기 2방 맞았어요. 20. 그래.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 27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면 기존에 풀고 있던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못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효율적으로 못 풀고 있고 아직도 공부가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계속이다. 꾸준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머리 정립하기 전까지 꾸준히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특히 기본서를 내가 보던 게 있으면 그 기본서 선생님하고 수업했다면 개념 완성책이에요. 개념 완성책의 기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꾸준하게 수능 끝날 때까지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삼수생 언니 중에 이번에 모의고사 대비하는데 재학생들은 모의고사 대비할 때 부평 대비할 때 모의고사 처본 경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봅니다. 어떤 학생은 3회 풀기 어떤 학생은 최소 2회는 풀어봐야 되겠다 시간제에서 이걸 하지만은 삼수생 그 언니는 모의고사 푸는 걸 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개념을 빨리 이 2주 동안 정리해야 돼요. 딴 거 모의고사 공부 저한테 주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가는 선생님 교재, 아까 했던 개념 완성 책만 봤어요. 그거만 보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황별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면. 니는 연습이 부족한 학생은 만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실전 연습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선생님이 모의고사 형태로 내주잖아요. 되겠나? 내주는 그거는 모의고사라기보다는 기출문제 연습하는 거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되겠어요? 그건 기출문제를 금방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출문제 연습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특별히 실전이 좀 필요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따로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모의고사 신청하면 내가 한번 도와준다고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오케이? 잘 읽어봐라. 고난도 이전에 기본 문제 푸는 게 비효율성 제거하기 위해서 발부등 철학. 이 이야기는 6평 할 때도 똑같이 강조했더니. 맞나?
공식 점검, 기본 유형 숙달. 제일 핵심이 기본 유형 숙달과 계산 연습이에요. 계산 연습. 이번에 재수생 중에는 농담을 삼아, 선생님, 이 초등학교, 대학교 빼기 계산하는 책 한 개 있으면 빌려주세요. 지가 답답해가지고. 그만 매번 시험 치를 때만 치고 나면 나한테 와서 그거 하소연해요. 대학교 빼기 때문에 또 날렸어. 참 이게 극복되기가 힘든 거예요. 대학교 빼기 연산에 대한 실수가 잦은 학생은 참 이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어떡하든 간에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어딘지 체크하고 연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최고난도 도전해야 되는 학생, 최고난도 바로 전, 그러니까 만점을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혹시 한 개 틀려도 된다. 요 정도인 학생이면. 요 정도의 학생은 항상 맨 마지막에 지금 30번이지. 30번 빼고 남아있는 문제 30번 빼고 29문제를 풀고 난 뒤에 30번에 도전할 것인지 금산할 것인지 반드시 정하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6평 때도 똑같은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네가 풀었는 29문제가 반드시 맞다고 자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평 맞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29문제 중에 또라이 짓을 2개나 해놨다. 이를 들면 금산을 통해서 그거를 딱 찾아내는 게 네가 살 길이에요. 30번 도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60분 동안 풀어서 맞췄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앞쪽에 2개를 실수했네요. 그것도 결정타라 이 말이야. 인생 자체가 위험하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가 만점을 도전한 학생은 네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건데 그 목표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도 생각하더라도 한 개 틀려서 의대 못 가는 경우 없어요. 조금 과장하면 2개 틀려도 최근에는 딴 과목을 정상적으로 만점까지 다 받으면 의대든 한의대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2개 틀려서.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3개 이상 틀리면 답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알겠나? 그러면 30번 빼고 남아있는 29문제를 풀었던 거를 완벽하게 맞추면 메이저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네가 원하는 정도를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자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은 무조건 마음속에 일단 금산 2번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자는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다. 만점 안 받으면 난리 난다. 나는 무조건 수학만큼은 딴 과목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학만큼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 이런 학생은 무조건 도전해야 되겠죠. 도전해야 돼. 도전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돼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설프게 도전해봤자 딴 것만 주어집니다. 알겠어요? 20분 남았다 이러면 30분 도전해봤자 가능성이 거의 좀 떨어집니다. 아예 포기하지 말고 대강 읽어보고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아주 잘 아는 거네 라고 하면 10분 내에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런 행운이 니한테 오면 모르겠다만은 이번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0번에 정답률 1%가 안 돼요. 오답률 99%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오답률 자랑합니다. 대단한 상황이죠. 이 와중에, 우리 소곤학원 학생들도 이번에, 인문계 소곤학원 잘 하셨거든요. 잘 하잖아요. 원래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내도, 아무리 어렵게 내도 2자릿수는 만점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2자릿수가 안 됩니다. 인문계는 30번 맞은 학생이 5명 미만이에요. 5명 미만. 3명이지, 5명이. 내가 정확히 확인 못 해봤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켄토 채서 맞추었더라 이 말이야. 켄토 채서 맞추었어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가가 또 내 예전 확률 통계 수업에 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치고 어제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이네. 금요일 날 내한테 자랑하러 왔어요.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이지를 하면서 와가지고 제가 바로 그 학생이에요. 임마 하니까 이 학생인데 제가 30번 겐토 쳐서 맡은 기적을 창출한 학생이에요. 뭐가지 힘주고 또 왔더라고. 봐라. 겐토를 통해서도 맞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겐토 치라는 뜻은 아니고 30번이 정상적으로 접근하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맞는데 운 좋게 네가 배웠던 게 갑자기 팍 떠올랐어. 이과 같은 경우에 시험 치고 나는데 나에게 문자 온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재수생 중에. 그 중에 이 학생 한 명이에요. 30분 풀다가 확인해보고 싶으면 쉬는 시간에 내 핸드폰 문자 확인해봤어요.
그 여학생이 썼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30분 풀다가 조건 3개 찾으면 답이거든요. 2개는 찾았는데 1개가 안 찾아져서 포기할까 말까 굉장히 갈등하고 시간 많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짜증이 나서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뭐 내 자랑이지만은 내가 이야기했던 또 있어요. 중간에 이게 안 되면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맞추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문자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꼭 아니고 뭐 유학생 하나 문자가 있습니다. 네가 당일날 느닷없이 끌적끌적 대다가 운 좋게 뭔가 푹 튀어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무조건 포기하는 거는 좀 억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풀어놓은 29문제 또는 28문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확실한 거니까 네가 처한 상황이 뭔지를 잘 판단하시고 안정화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검사를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 만점도 무조건 받아야 되겠고 안 받으면 난리 난다 싶으면 두 종류입니다. 노가다형하고 신유형이다. 선생님 써놨어요. 30번 나오는 거는 신유형이라고 하여 교과서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잘 나오지 않았다. 이번 30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함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수시고 하는 거는 기존에 어디에도 없던 거잖아요. 맞죠? 지난 6편 문제도 구간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구간을 잘라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식의 시도는 처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과서를 벗어난 내용은 아니지만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 신유형 문제 아니면 신유형 문제를 하도 니는 에란 모르겠다 나는 노가다다 생각하고 네가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냥 쭉 노가다 하는 거야. 미분하라면 계속 미분하고 적분하면 계속 적분하다가 보니까 어이씨 뭔지는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비슷하게 만들어지네. 헤이 비슷하게 답 나오네. 이건가? 알고 보니 이게 답이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도전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수학적으로 조금 능력이 되고 감이 있는 학생은 신유형이라 생각하시고 문제 독해에 최우선적으로 일단 도전을 해봤어요. 독해가 생명이니까 독해만 잘 되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니까 독해에 도전해보시고 독해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에라이 나는 모르는구나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네게 주어진다면 뭐라고? 노가다 하라고 노가다. 뭔지는 몰라도 미분 문제면 미분 적분 문제라면 미분과 적분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거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기본서에 나오는 생각을 하면 기본서 이런 꼬라지는 어떠한 일을 내가 과거에 했었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야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 가능하다 이 말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30분을 맞추고 싶으면 완벽하게 독해를 통해서 그 문제를 네가 이해를 하든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학생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포기하고 자지 말고 에라이 씨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나 자자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냥 들이대라고 들이대 가지고 하다가 보면 길이 보인다.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방향 쭉 써놨습니다. 이거는 6편에서도 거의 똑같은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수학만이 아니고 전 과목입니다. 한 과목을 뭐 망했다. 이번에 국어가 골치 아픈 학생이 많았죠. 국어가 지금 등급 컷이 80점대가 1등급이라고 89점 또는 90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등급이죠. 사실 점수가 쫄딱 망했다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국어만 정복하자. 이거 최악이다 이 말. 되나? 잘 친 과목 못 친 과목에 따라 극단적 공부를 하면 개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개망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어떤 특정 과목 좀 잘 쳤다. 이거는 이제 잘 쳤으니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 과목을 수능에 망해요. 알겠어요? 필기 쳐놓으면. 잘 친 과목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유지. 유지를 하려면 이 밑에 있지만은 어디 있노 이거? 반드시 몸과 마음이 전 과목에 최소한 시간이 머물러야 돼요.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 과목은 완벽하구나 라고 느끼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조차도 일주일 단위가 되었건 매일 단위가 되었건 간에 최소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영어는 이제 다 됐다. 영어는 쉽게 나오네. 다 됐다. 해서 영어는 지문 5개 망했다. 이거 써져 있습니다. 뭐 국어 지문 10개, 영어 지문 5개 이런 식의 계획을 잡아서 공부하는 거는 개망하는 길이에요. 알겠어요? 이번엔 국어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국어 몰빵하겠다. 영어는 이제 다 되니까 매일
뭐 영어 지문 한 10개씩 그냥 보고 하면 되겠다. 뭐 영어 지문 본다는 게 니가 뭐 보통 거 변형 아니면 EBS 그 나오는 그거거든. 확인이 다 봤던 거다, 이 말이야. 쑥 보니까 5분 만에 10개 다 지문 봤어. 5분 영어 공부 끝. 잊으라고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최악이다, 이 말이야. 그래 버리면 당일날 영어에 대한 감각이 흡들어져서 조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영어든 국어든 어느 과목이든 간에 잘 쳤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잘 친 과목에 최소한의 시간을 배정해놔야 된다. 시간을 배정하라고, 시간을. 알겠어요? 공부 양을 얼마 이지랄 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간을 배정해서 네 몸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유지가. 지금 하고 있는 만점이라면 만점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최소한. 알겠어요? 어떤 과목이든 꼭 지켜라. 밸런스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됐어? 못 쳤다고 무조건 몰입해서 그것만 하겠다. 이거 완전히 망한다. 알겠어요? 명심하시고. 논술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 논술은, 논술에 올인하겠다. 이제 해보니까 이 수능은 걸렸구나. 논술에 올인하자. 해본들 논술로 네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 딴 놈들도 수능 안 되면 논술에 올인하겠다고 덤빌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인하려고 덤빌 거 아니야. 그러면 논술을 매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뒤로 앉으세요. 여기 있네.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겠네. 매우 평소에 연습되어 있다.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논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뒤에 후발주자로 지금도 꼼살이 끼가지고 갑자기 네가 논술을 넣어서 왕이 되겠어요. 그게 되겠나 이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알겠어요? 하기는 하되 몰빵하지 말아요. 몰빵. 논술에 몰입하는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적당하게 하라요. 우리 특강 형태 늘리지. 특강 형태. 뭐 우리 추석 때 하는 추석 특강 논술 듣고 싶다. 들으면 또 나쁘지 않아요. 됐나? 특강 형태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디에 논술을 하는 듣는다. 하면 연습 삼아 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논술 연습만 계속 평소에 하고 있고 이런 또라이 짓을 하면 조집니다. 그래 한다고 논술을 팍 늘지도 않아요.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쓰나죠?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알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다. 우리 선생님이 수업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이번 구평에 올만점이 있다고 했어요. 올만점. 올만점 받았다고 다음 수능에 올만점 또 나오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되겠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다 해봤어요. 구평 완전 성공, 수능 쪽박도 내가 여러 번 봤고요. 구평 개실패, 수능 대박도 여러 번 봤다 이 말이에요.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남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좀 생각보다 잘 쳤다. 금방진맘 하면 내 마음에 들어버리면 완전 조지는 길로 가요. 그래서 뭐가 힘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특정 과목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조집니다. 무조건 꾸준히 원리 하던 대로 공부하시고 좀 못 쳤다. 절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써져 있지. 표준 점수 50점 넘게 상승하는 것도 봤어요. 구평 이후에 표점 50점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표준 점수 50점을 내가 증가시키는 것도 봤다 이 말이에요. 표준 점수. 알겠어요? 의대 근방에 갈 꿈도 못 꿨는데 이 구평 이후에 팍팍팍 올라가가지고 구평의 수능에 의대 점수를 받는 학생도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없는데 내가 거짓말. 이름 또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하겠지만 이름 쓸까 고민하다가 또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알겠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중심 잘 잡고 잘 공부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는 이 30번부터 쭉 풀게요.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5문제만 딱 풉니다. 됐어요? 5문제만 집중적으로 풀고, 나머지는 10명 중에 7명이 맞는 이런 문제를 내가 분석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니까 그건 네가 하시고. 되겠어요? 하시고, 전반적으로 안 풀어주는 것 중에서 유형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앞에 다 이야기했지. 정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명 이런 것들이 정명뿐만 아니라 합답형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 이야기도 읊어댔어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연습하는 거는 이 파이널 교재에 선생님이 다 반영해 놓을 테니까 그거 공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제 기지개 한번 쭉 펴고 30분부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됐죠?
간다. 힘 딱 주시고.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 압도적 오답률 거의 90%입니다. 됐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문제 굉장히 짧아요. 이제까지 나왔던 30번 치고 이렇게 짧았던 게 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볼래요? 차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래서 쌤 수업할 때, 미적분투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부 선생들이나 정신 나간 것들은 이제 다항함수 이런 것들을 아예 분석도 하지 말라는 미친놈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미적분투할 때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 수업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다 했고 미적분투에는 직접적으로 연속, 미분 가능성 이런 말이 없지만은 미적분 원에 있는 주요한 내용을 수업 다 했다 이 말이야. 됐어요. 미적분투 하면서 미적분 원의 핵심을 정리 안 하면 절단 난다. 그래서 다 했던 거다 이 말이야. 지금도 4차 함수의 꼬라지에 대한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거를 묻는 거예요. 결론은 4차 함수 묻는 거예요. 4차 함수 구해서 미분해서 3집을 넣으세요. 이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다항함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복잡한 다항함수 꼬라지를 뭐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다항함수의 기본 개형들 3차, 4차 정도는 꼭 해야 된다. 선생님 다 정리했었다. 2대1. 했지? 했어 안 했어? 다 했잖아. 했는데 공부 안 하고 이씨.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자, 요렇고 gx는 개떡 같은 함수네요. 선생님 이 이야기 됐어요. 미분 가능성, 미분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 내가 여러 번 했던 거다.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구간을 나누도록 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예요. 지난 6편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를 쓰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도구를 썼던 거지. 그 이제 6편에 비해서는 이게 독해하기 훨씬 쉬운 겁니다. 야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틀림없이 왼쪽 오른쪽에 서로 다른 함수가 만들어져서 뾰족한 점들이 만들어지겠네. 그에 대한 감이다 이 말이야. 되나? 뻔한 거 아니야 지금. 미분 이야기니까. 단지 이제까지 나오지 않던 합성함수 이야기야.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2번 미분하는 게 가능하고 그 2번 미분하는 놈이 연속이 보장이 된다. 이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합성함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학생은 이렇게 골 때리게 늦게 쓸 수 있어요. fx가 4차인데 4차에다가 이런 복잡한 이 새끼를 집어넣은 이걸 어떻게 구하지? 그거를 묻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리냐 이 말이에요. 4차 함수에다가 이 복잡한 걸 집어넣은 함수를 만들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 생각하면 돼요. 가능은 하겠지만 그걸 묻진 않아요. 미치지 않는 다음에. 맞지? 그러니까 이 하나 틀림없이 이 합성함수이긴 하지만은 이 합성함수의 본질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뭐 미분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대강 감은 왔어요. 감은 왔다. 자, 집중해라 이제. 풀기 전에 핵심 확인. 이 중에 잘 잡아라. 두 개만 딱 이야기하고 문제 풀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잘 필기해놓고 잘해라.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지금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고 돼 있지. 맞나?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f2'x가 지금 h지만은 f로 그냥 하겠어요. f2'x가 존재하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맞지? 이게 가능하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생각해보자. 어떤 게 가능할까? 자, 기본적인 게 생각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뭘 만족해야 돼? 하나는 연속이고 1번이 연속이었다. 맞나? 연속. fx가 x =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x가 a에서 연속이 일단 돼야 돼. 맞나? 연속.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일치하는 거 있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러니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게 f'x가 존재하면 fx가 연속이잖아. 그러니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면 당연히 뭐 f'x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f'x가 연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나
무조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F'X 연속 야는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면 1계도 함수 야도 존재하는 거지. 맞나? 이게 존재하면 이걸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fx가 연속이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다. 됐지? 이건 안 된다고 했다.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면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거는 미친 소리야. 알겠어요? 그거는 되지 않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라는 문제까지 줘놨다 이 말이야.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니까 이계도 함수 연속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됐나? 이건 안 되지. 이건 여기 뭐지? 야가 연속이라고 하여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연속이면서 좌미 우미가 같아야 미분 가능성이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 과정은 참이지만 역 과정들은 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되겠나? 자, 요게 기본이고 요걸 독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를 곱함수 연속으로 풀 거예요. 선생님이 미적분 2 수업을 하면서 미적분 1 내용을 정리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곱함수 연속, 곱함수 미분 가능성이었어요. 맞나? 네가 나의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때 틀림없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맞죠? 했어 안 했어? 내가 피 터지게 했잖아.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미적분 1 내용이지만은 무조건 미적분 2 한 학생도 피 터지게 해야 된다고 목록 외쳤던 건데 이 말이야. 그거를 똑바로 이해 잘하고 있는 학생은 이 문제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해설에도 이 곱함수 연속으로 문제가 풀려져 있지 않아요. 지난 6평처럼. 지난 6평 선생님 해설 강의 30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후에 딴 놈들이 수정하거나 이후에 강의하는 인간들은 선생님처럼 구간함수의 연속성으로 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뭐 이야기하는 인간은 전부 다 그냥 시절이 그냥 적분되어 있는 거를 양변 미분만 하면 답이다. 헛소리만 연락이 쳐다가 H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기 강의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강의 찍고 난리 났다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S 선생하고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전신에 여기는 그냥 노가다다. 이번 시험은 노가다다. 이지를 하면서 그냥 미분만 그냥 다 쳐놨어요. 해설지를 내가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어지간한 해설지에 이거 곱함수 연속에 대한 언급 있는 해설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확인 안 해서 장담 못하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에는 이 독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이 문제는 틀림없이 연속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써놨거든요. 연속이랑 써놨다 이 말이야. 하면 이 문제는 연속 입장에서 미분 이야기지만은 연속 입장에서 독해를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겠네 느꼈으면 연속에서 최근에 제일 핫하고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되었던 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곱함수 연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 개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까먹은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자. 어떤 fx가 gx하고 곱해져서 이 자식이 x = a에서 연속이 되려면 그때 선생님 이야기했지? 이 두 녀석이 x = a에서 둘 다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왜 따지겠어요? 당연히 연속인데 둘 다 불연속이면 공식이라고 존재하지가 않아요. 되겠나?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둘 다 불연속이면 그 노가다 하는 수밖에 없지. 노가다가 뭐냐?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케이스라고 했지. 이런 케이스. 만약 한 녀석은 x = a에서 뭐 연속이고 또 한 녀석, 이 녀석은 x = a에서 불연속이면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인 놈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연속이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지? 이게 수능에 여러 번 출제되었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연락에 강조했던 거다. 우리 카메라 조교 내 수업들은 이제 까마득하지만 이거 니 할 때도 연락했던 기억나나 혹시? 몇 년 지났는 우리 카메라 조교도 지금 기억났네.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거만 잘 알았어도 이 30분은 쉽게 된다고. 이 증명도 다 해요. 증명까지 다 했고요.
케이스도 나누었다. 케이스도. 핵심은 이 불연속되는 이 자식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잖아. 이렇게 나눴지. 불연속되는 저 자식이 불연속인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gx 불연속되는 이 자식이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경우와 이 자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 두 개 나누어서 다 정리됐다면 정면까지 다 있어요. 정면까지. 정면에 있는 자료까지 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 공부하고 다 드렸고 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럴 때는 뭐 얘기만 하면 연속되는 fx 여기에 a라는 놈이 인수로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곱하면 연속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했다 이 말이야. 인수로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fa가 0이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fa가 0이라는 의미는 fx 이 자리에 x 빼기 a가 하나만 이렇게 포함되면 이 말이야. 하나만 포함되면 무조건 곱하기 하면 자동 연속이 보장된다. 증명을 통해서 다 했던 거고 이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했지. 이것도 2013학년, 2014학년인가 그때 수능 기출문제, 이과 문제에 무한대로 가는 것도 나왔다 이 말이야.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다 보여줬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요거 하나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가 이런 형태라면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가 이런 거 아니야. gx가 xa 집어넣어서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에 x 빼기 a에 그듭조금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이게 있고 여기에 k가 있으면 봐. 이거 집어넣으면 0분의 상수 아니야. 0분의 상수가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야. 맞나? 이런 형태다 이 말이야.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이면 요 분모에 있는 x 빼기 a의 n승 야를 없애주는 게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큰 게 fx 있어야 된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큰 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겠지. 위에 있는 야는 이거하고 똑같기만 하면 돼. 야하고 똑같은 모양이 하나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은 모양이. 이해되겠어요? 저 x 있고 x 빼기 a라고만 써놨는데 분모 형태만 분모 여기 0 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x 빼기 a 하나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만 쓰면 되고 야는 이거하고 차수가 똑같은 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x 빼기 a에 m승이라고 쓰고 여기에 뭐 hx라고 이렇게 썼다면 요 m이라는 이 자식이 n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자연수로 제한이 되었다면 이게 2차면 야는 반드시 3차. 자연수단 제한 조건이 없으면 야가 2면 야는 2분의 5 이것도 된다 이 말이야. 맞나? 그리고 무조건 이게 차수가 한 개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크기만 하면.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정리했다. 이걸 내가 피 터지게 미적분 1 내용이지만은 미적분 2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 제발 좀 잘 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린다니까. 자,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풀겠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푸는 인간이 있는지 네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삽질에 난 물론 답은 냈어요. 답은 개노가다에서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잖아. 본질을 알면 똑바로 풀고요. 똑바로 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모르면 뭐라고? 노가다 하면 돼요. 노가다. 미분적분이라는 것도 노가다예요. 노가다 하면 되니까 아무 노가다 그냥 꾸역꾸역 하다가 운 좋게 그냥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식이 또 정품 인정. 정품 인정하시겠어요? 인정 해버렸어. 아이 한 칸 올라갔네요. 정품을 쓰세요. 알겠어요? 정품을 써야 돼요. 정품을 쓰지 않으면 불필요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자, 풀겠어요? 푼다. 차분히 그냥 순서대로 풀겠어요. 하라고 하는 게 F'3이니까 fx에 대한 정의부터 하는 거지. 항상 구하라는 데서 출발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구하라고 하니.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해설이나 뭐 문제 푸는데 gx에 뭐 자꾸 그거부터 문제 하고 있으면 그거는 많이 모자란 놈입니다. 일단. 강의를 하는데 gx부터 그래가 뭐 쇼한다.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 이 모자란 놈이라니까 일단. 물어보는 게 fx잖아. 그럼 일단 fx에 대한 언급부터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정상적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찾아다니는 일을 하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 그래서 fx는 4차 함수이고
4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하니까 x 4제곱에다가 ax 세제곱에다가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일단 이해되겠어요? 쓰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fx 이야기가 아니고 f 프라임 이야기지. 한번 미분해서 30을 넣으라고 하니까 한번 미분하라고 하네. f 프라임 x 만들어 놓으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3a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거거든. 맞나?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다고? 30을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 목표는 뭐지? 목표는 뭐야? A, B, C 구하는 거지. 맞나? 목표를 명확하게 딱 해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띨빵하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단 나의 목표는 미지수 3개 구하는 거네. 미지수 몇 개? 3개. 이 뒤에 이런 거 구하면 미친 거지. 필요도 없잖아. 몇 개? 3개. 미지수가 3개이니 식이 몇 개? 3개만 있으면 돼요. 어떡하든지 간에 어떤 노가다 모르겠으면 노가다 하면 돼요. 노가다를 해서 식 3개만 만들면 된다. 식 3개. 서로 다른 조건인 식 3개만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간다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gx가 나오고 hx는 gx 합성했으니까 이 안에 gx가 들어있으니 gx부터 이제 해결해야 되겠네. 맞나?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놨다. a, b, c 구하는 거다. 써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식이 3개 필요하다. 미지수가 3개니 식이 3개 필요하다. 됐나? 간다. gx 이제 독해야 되지. 맞나요? gx를 독해하는데 바깥에 있는 절대값이 있고 안에 또 절대값이 있다 이 말이야. 맞나? 그래서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뭐 찾아야 되는 건데 바깥에 있는 절대값이 안은 전체로 통으로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x 중 밑에 있는 걸 전부 올리기만 하면 되지. 맞나? 전부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안에 있는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된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런데 안에 여기에 또 절대값이 있다 이 말이야. 맞나? 그러니 야는 저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이 양수일 때와 뭐 음수일 때 나누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뜻이지. 맞나?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구간함수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대값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틀림없이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다고. 이거는 원체 많이 했던 짓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해보자. x가 gx 지금 나는 구하고 있는 중이다. x가 양수인 케이스를 되면 이 자식은 뭐야? 이게 양수이면 2x가 되어서 2 sin 3x 플러스 1이지. 요 자식은 2 sin 3x 플러스 1 이런 형태다 이 말이. 맞나? 양수이면. 됐지? 이런 형태이고 x가 음수가 되면 야간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거니까 2에다가 사인에 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 이거지. 이거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이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뚫고 나가지. 맞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뚫고 나가면 마이너스 2의 사인 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나? 이 두 함수구나.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없는 함수를 대칭시켜야 되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요 앞에, 사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굉장히 귀찮은 학생은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지. 어차피 절대값 안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를 동시에 곱해 넣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마이너스에 붙어 있는 게 나는 귀찮아요. 이런 학생은. 이게 사실 더 편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거 나 같은 거예요. 맞나? 야나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까. 느꼈지? 하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 가능하다. 이계도함수를 가진다고 하니까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이계도함수가 연속이다. 이 말이야. 연속이다. 이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대강 그래프를 그려볼까? 대강 그립니다. 대강. 슝. 유후. 그린다. 자, 요거부터 그려볼까?
야는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면 돼? 절대값 밑에 있는 거 올리면 되지. 맞나? X축 밑에 있는 거 올리면 된다? 어떻게 그리면 돼요? 최대 최소 이용해서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최대값 얼마야? 2 더하기 1하면 얼마? 3. 최소값은 야가 마이너스일 때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강한 게 만들고 마이너스 1. 여기 1, 2, 3. 만들면 여기 3을 여기에다가 댕댕댕댕 이렇게 만들면 되지. 맞지? 만들어서 요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함수를 그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영점은 어떻다? 4인 제로가 0이니까 1이지. 여기 출발하지. 1. 1대는 여기 출발다. 1대는 여기 출발하자고. 여기 출발해요. 맞나? 출발해서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 아니야? 이런 모양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갔어. 3대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끝이다. 이 말이야.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제일 밑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무슨 4인X 그려서 뭐 대칭 평행이동 시키고 헛소리 삐삐 하지 말고 개형만부터 그리면 되는데 개형만. 여기가 최소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올라간다. 대강 이런 모양이야. 대강 이런 모양.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한 거 아니야. 이 중에서 X축 밑에 있는 놈은 접어 올려야 된다. 접어 올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접어 올리면 1대는 이 지점까지 올라와야 되겠지. 1대는 이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란 그래프다. 노란 그래프. 댕대라댕댕 당당당 쾅쾅쾅 이런 거 그리는데 벌써 시간 낭비가 생겨. 이러면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 됐나? 이런 거예요. 이게 X가 양수일 때 GX 그래프 됩니다. 됐나? 됐지. 빨리 그리라고 했다. 개형은 최대 최소 잡았어. 주기함수니까 임마는. 주기함수니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니까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밑에만 잘 잡아서 그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임마다. 임마 그린다. 야를 그려도 되고, 야를 그려도 돼요. 니 이게 편하면 이거 그려도 돼요. 알겠어요? 나는 이걸 그리겠다. 이거 그린다. 이거 그린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야? 최대값은 2 빼기 1이니까 얼마? 1이지. 맞나? 최대값은 1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아,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 하고, 최대값이 1이거든. 1대는 여기다. 여기.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맞나? 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사인 제로 집어넣으면 0이지. 0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거지. 마이너스 1 여기야. 여기 출발하는 거다. 됐어? 여기 출발. 여기서 출발해서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 sin x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잖아. 여기서 이쪽에 올라갔으니까 이 밑에는 어디 출발하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왼쪽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대각 모양 그리면 이렇게 내려왔어. 마이너스 3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샥 올라가는 거지. 슝 이런 모양. 되었어? 어우씨, 너무 많이 올라갔나? 1 되는 데까지만 가야 돼. 1. 안 돼. 내려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인마가 올라가는 폭이 다르지. 폭은 얼마? 인마는 2파이가 죽이지. 맞나? 2파이가 죽인데 인마는 뭐? 2파이를 3분의 1로 나눈 거지. 3분 나눈 거지. 이게 폭이 훨씬 좁은 거야. 내가 대강 그렸지만 이게 훨씬 더 넓다 이 말이야. 맞나? 왼쪽엔 야가 훨씬 더 넓다고. 다른 말로 하면 야하고 야는 혹시 모양이 대칭 모양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대칭이 아니야. 맞나? 절대로 대칭이 될 수 없지. 그건 알고 가야 돼. 이건 3x고 이건 x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대칭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됐나요? 이래놓고 집중해라. 이래놓고 이제 뭐 하면 돼? x축 밑에는 접 올리는 것이. 자, 접 올린다. 올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 1로 갈 거 아니 1. 여기 딱 만나겠네? 그리고 이 자식이 이제 위로 올라갔어.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3까지 올라가겠네? 3까지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에 철퍼덕 붙는 이다. 아, 여기 이렇게 철퍼덕 붙고 이 자식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 있는 그대로. 맞나? 이 내려가는 모양은 원래는 내려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슉 내려가는 모양이었을 건데 이 자식은 다시 올려서 이렇게 가는 대강 그리면 이런 모양이다. 이 말이. 알아듣겠어요? 됐지? 빨리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게 y equal gx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설명한다고 시간이 지체되는 거고 이거는 개형은 후다닥 그려야 된다. 이러는 거 이게 착각을 만드는 거. 선생님 그려놓으니까 좀 삐뚤해서 그렇지 대칭 같은데 하면 도는 거라고 했다. 그죠? 요까지 사이즈하고 요까지 사이즈가 이게 몇 배라고? 3배다. 3배. 맞나? 그리다 보니 3배가 안 그치 보이지? 3배니까
여기에서 이봐라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이게 훨씬 더 가파르다고. 맞나? 야하고 야는 절대값 붙여서 기울기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가파른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같지가 않다. 대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연자 gx를 해결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 말을 두 번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 맞나? 두 번 미분하는 거야. 두 번. 고민하지도 말고. 자, 요거 fx 지울게. 대각 문제 파악해 놨으니까 그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지우고 세 번째에서 이제 hx야를 만들어 본다고. hx가 f의 gx 이거거든. 이 gx야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미친 거지. 그거는 뭐 불가능하잖아. 누가 봐도 아까 그 복잡한 4차에 야를 집어넣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이상한 놈이다 이 말이야. 그래 복잡한 거를 왜 하려고 하나 이 말이야. 바로 미분한다. h'x f'의 gx 이거에다가 합성함수 미분법 그 되지. 됐나? 이걸 모른다 이러면 깨끗하게 올해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h2'x 자 앞에 그 미분이다. f2'의 gx에다가 안에 있는 야를 미분하면 g'x인데 뒤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g'x 이 자식의 전체 제곱 맞나? 됐지?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f'의 gx에다가 곱하기에 g2'x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시죠? 됐지? 된 거다? 자 이래놓고 이제 가는 거야. 물 가는 거니까 이계도 함수 야가 존재하지. 그럼 배웠지? 자, 이거 형태 잘 봐, 형태. h'x 이 자식이 두 개의 곱이잖아. 바로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첫 번째에서 했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면 h'x는 최소한 뭐라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연속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야가 미분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야가 무조건 뭐라고? 연속이야. 임마가 연속이면 곱함수 연속 이야기 안 해요. 곱함수 연속. 혹시 두 개 곱하기 한 거에 연속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혹시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식을 몇 개만 찾으면 된다고? 3개만 만들면 돼. 됐어? 자 이게 확인해 볼까? g'x 어떤 상황이지? g'x는 이거야. g'x gx야를 미분한 거니까 뾰족한 첨점면에 있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다 그자? 여기에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뾰족한 첨점들이 열라이 많다 이 말이야. 열라이 첨점들에서는 절대로 연결이 안 될 거니까 f'이 g'x가 맞나? g'x 이 자식은 불연속 함수야. 불연속 점들은 뭐? 뾰족한 점들에서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뾰족한 점에서 불연속이 될 거야. 앞쪽에 있는 이 자식이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되지. 맞나? 아까 우리 배웠다. 우리 계속 배웠던 거 아니야.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 되어야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요 자식은 봐. 안에 들어있는 gx는 연속이지. gx는 연속 아니야. 이 그래프가 연속 아니야. 여기에 뭐 빵꾸 나는 게 있나? 연속. fx는 아까 4차 함수였지. 모든 단함수 무조건 연속이지. 미분했다 3차잖아. 무조건 연속 아니야. 연속 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연속이지. 맞나? 이해되겠어요? 그러니 앞쪽에 있는 이 자식은 무조건 연속이 되는 함수다. 아, 요 자식은 연속함수. 요 자식은 첨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다. 불연속. 첨점에서 불연속. 맞나? 이해했나? 이해 못했나? 이해했지? 하면 첨점된 이 점들 봐. 이 점들의 극한값을 취해서 무한대가 되나 이 말이야. 무한대 안 되잖아. 무한대가 되는 게 뭐야? 0이 첨점인데 0에서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야가 무한대인가 이거 아니야. 무한대인가요? 무한대가 되려면 이 기울기 자체가 무한대가 되려면 이게 y축에 바닥 써야 된다 이 말이야. y축에 바닥 써 있는 게 아니잖아. 좌극한 우극한은 달라요. 왼쪽에서 극한간에 요즘에서 야이 접선 기울기 야가 야야. 오른쪽에 야야. 기울기 다르지.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진 않겠지. 이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무한대는 아니잖아. 맞나? 무한대는 아니라고 절대로 무한대가 될 수 없지.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마음대로 된다고? 불연속되는 그 점에 여기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무조건 뭐이면 된다? 0이면 되잖아. 함수값이 0이면 되잖아. 그냥. 그게 뭐 있어? 여러 개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일단 있는데 0이지. 이거 찾아도 되지만은 머리 아프다시피 안 찾아도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x 이퀄 a라면 찾아도 됩니다. 이거 찾을 수 있지. 방정식 풀면 되잖아. 이거 0되는 x 찾아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나 그런 짓도 안 해도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자 x 이퀄 a x 이퀄 b 등등등 있다 이 말이야. 여러 개 있지.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함수값이 다 뭐 0이란 특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봐라. 자 이리 온다. 카메라 이리 잘 따라와. 자 이제 푼다. 여기 푼다 여기. 자 3번 저기 연결해서 1번 간다 1번. 1번! 자 그대로 다시 이까지 이야기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한다. h2'x가 존재하므로 집중 잘해라. h'x가 이것도 h'x도 존재하고 당연히 존재하고 이 자식이 h'x가 연속이라는 것까지 보장이 되었다. h'x가 야가 존재하면 이 자식이 연속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존재한다고 야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맞나? 아까 이야기했지? 인마가 존재하면 h'x의 연속은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연속이 되니까 저 고함수 연속이다. 고함수 연속 이거 다시 쓸게. 어차피 한 문제 이게 제일 핵심이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 자식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는 연속함수야. 이 자식은 첨점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그 점에서 극한값이 간단하게 쓰면 극한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맞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첨점되는 것들을 다 찾아보자. 대표적인 게 저게 그림상에 x 이퀄 0 있고 선생님 x 이퀄 a라고 썼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맞나? a. 굳이 이 값을 안 찾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지?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한 함수값이 0이면 된다 이 말이야. 맞나? 따라서 이게 되네. 따라서 0을 여기 집어넣어. 0 집어넣었다. f'에 g에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이 값이 반드시 0이 된다. 반드시. 아까 했던 거 아니야. 맞나? 고함수 연속성. 알겠어요? 그러면 봐. G0가 누구야? 여기 G0가 얼마야? G0 얼마? 여기 얼마? 1이잖아. 1. G0가 1이니까 F'의 1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식 하나 만든 거지. 맞나? 나는 식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3개. 3개. 알아듣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우리가 안 했는 거냐? 이만 내가 덜 강조했냐고.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수업 시간에 최소한 우리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까지 수능에 나온 고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게 혹시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고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 공부했어요. 증명까지 했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그까지 가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맨날 했던 고함수의 연속 정도로 끝나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문제였다 이 말이야. 또 뭐 집어넣을 수 있어? A야도 집어넣을 수 있지. A 집어넣어봐. F'에 GA. 이 A는 공통된 특징, 이게 A 때 상관없어요. 전부 다 공통된 특징 뭐라고? 함수값이 다 뭐라고? 0이라는 특징이 있잖아, 0. 이해되겠어요?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또 0이 돼야 돼. 맞나? 그럼 GA가 얼마라고? 0이잖아! GA가 0. 맞나? 뾰족한 점들이니까 전부 다 X축에서 만나는 데서 뾰족해져 있으니까 어떤 거든 간에 저 뾰족한 점들의 공통된 특징은 야가 무조건 뭐라고 지금? 0인 상태다. 이말 0인 상태. 따라서 이번에는 F'제로가 0이라는 식이 나왔어. 2개가 나와버렸잖아. 2개. 이미 2개 나왔는데? 식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3개만 있으면 되는데 2개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지웠지만은 F'에서 계산돼 있잖아. 그러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다. 식 나오겠지? 0 집어넣으면 0이다. 그럼 또 하나 나오겠지? 하면 0 집어넣으면 0 나오면 이거면 그게 A, B, C 되는 거 중에 C가 0 돼요. C 0 될 거 아니야? 그럼 AB만 하면 이제 미지수 AB만 하면
야 이용해서 A, B 구하는 시간 하나 나왔지? 또 하나만 더 만들면 돼. 또 하나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거 만들어 간다. 자, 이거를 굳이 안 지우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냥 푸는 방법을 하면 이게 아무짝도 필요 없어요. 그래프 그리고 나면. 그런데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그냥 남겨뒀어요. 일단 좀 이따가 이용해야 되니까 요걸 그만 놔두겠어요. 자, 이 그래프 이해했지? 이 그래프 이해했다. 자, 요거만 다시 이야기할게. 요 점에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이거 뭐야? 왼쪽하고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다르지. 절대가 붙여도. 맞나? 여기가 훨씬 더 뭐? 완만. 여기가 훨씬 더 뭐? 가팔라. 이해되겠어? 가파르다. 만약에 이게 대칭형이라면 이 자식하고 이 자식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또는 곱하기 하다가 보면 제곱하게 되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지우기 좀 그렇네. 자, 이거 지울까? 야, 이거까지 되겠어요? 이거 지워도 되겠지? 된 거다. 1번 지운다. 이까지 찾아냈다. 2개. 내가 구체적인 노가다는 안 합니다. 1 집어넣고 이 계산은 네가 하면 되지. 식 2개 만드는 것만 보이면 되지. 2번째 봐라. 2번째는 이게 나오잖아요. 2번째. 선생님은 연속이라는 단어에서 연속을 이용해서 풀고 있는 중이니까 H2'X가 뭐라고?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연속. 나는 일단 이렇게 풀겠어요. 되겠나? 이게 잘 안 보였던 학생은 할 수 없이 H2'X가 미분 가능하다.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그 S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6월 평가원 30번 문제 풀 때는 그게 구간함수인데 띨빵하게 적분을 그냥 미분만 채가지고 또 하이같이 풀었다라고 연락 욕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6평에 대한 충격이 컸던지 이번에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6평에 나왔던 미분간, 구간함수의 미분가는 것은 그거로까만 그냥 다 풀어놨어요. S 선생은 피 터지게 그래 풀어놨어요. 그게 맞다고 고함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맞는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게 맞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네가 하면 나는 당연히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니 연속에 주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연속에 주목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개노가다 해서 계속 미분 가능성 이용해야 되겠죠. 좌미, 우미 계속 갔다 노가다 해서 일반적으로 S에 나와 있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은 걸 이용해서 개노가다 해서 식을 자꾸 만들었다 이 말이야. 물론 그것도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본질은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연속이 포인트거든. 그래버리면 이게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해설은 마지막에 이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저걸 이용도 안 할 건데 그거 왜 줬겠어요? 저걸 이용하라고 준 건데. 다시 H2'X가 연속이다. 그럼 H2'X 이렇게 써볼게요. 다시 한번 쓴다. 집중해라. 여기에다가 GX 이거에다가 곱하기에 G'X의 제곱 이거에다가 플러스 F'의 GX 이거에다가 곱하기에 G2'X지. 맞나? 나는 여기에서 식을 한 개만 만들면 되지. 한 개만. 맞나요? 한 개만 만들면 된다. 한 개만 만들면 된다. 제일 만만한 놈이 누구야? A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거고 일단 제일 만만한 놈 0이지. 맞나? 0이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야. 어차피 0이라는 놈에서 gx가 불연속이니까 그 불연속 되는 놈을 곱하기하고 발부등 치게 되면 거기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맞나? 매우 높으니까 그 점에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점들이야. 이거는 뭔지도 모르는데 써먹기는 좀 곤란하잖아. 어차피 식이 2개 나와 있어. 하나만 찾으면 돼. 확정된 0에서 찾으면 되잖아. 이해되겠어요? 0에서 연속이다. 0에서 연속이면 자, 0 봐라. 0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문제를 못 풀 것 같지.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조금 이따가 보충으로 조금 더 설명할게. 미분 가능성으로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안 되겠네. 할 수 없다. 미분 가능성으로 가자. 라고 해서 풀어도 됩니다. 됐나? 그런데 잘 보면 x 이퀄 0에서 연속을 따지게 되면 여기 집어넣어봐. 여기에서만 난 알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0에서 어떻게 되는 정확하게 내가 알 길이 없지만은
요 자식은요, 요 자식은 0 집어넣어봐. f 프라임의 g0라는 이 자식은 g0가 얼마야? g0는 1 아니야. g0는 얼마다고? 1이지. 1이니까 요것만 지금 고민하는 거다. f 프라임의 1이지. 그런데 이 f 프라임 1이 아까 1번 조건에서 얼마였어? 0이었다 이 말이야. 1번에서 여기 1번에서 1에서 야가 0이었어. 이게 0이었거든. 인마가 0이다 이 말이야. 인마가 0이었으니까 뒤에 이 자식은 뭐가 되었든 간에 인마는 통째로 무조건 뭐가 된다고? 통째로 0대에서 가버린다 이 말이야. 0이라는 점에서 고민하면 이해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고민을 했다면 야가 0대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f 프라임 1이 0이니까 1번 방 계산해서 0 되는 거 계산해놨잖아. 이해하겠어요? 그럼 야는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또 우리가 배웠던 거지. 또 이제 곱함수가 남았잖아. 이게 더하게 되어 있는 게 나오면 이게 뭐 공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날아가 버렸어. 0대에서. 날아가 버렸으니 또 곱함수에 대한 연속이다 이 말이야. 확인해 볼까? 안에 들어있는 gx이 뭐지? 연속이지. gx는 이 그래프 안에 연속 아니야? f2'x는 이참수지. 4차 두분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지. 연속끼리 합성하면 무조건 연속이지. 야, 이거 연속이네? 요 자식 연속이다. 집중해라. 똑바로 풀기 위해서 예를 좀 써보세요. 이거는 일단 통째로 연속이 되는 함수예요. 연속함수야. 아, 언제나 연속이 되는 연속함수. 맞나? 그리고 이제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 만약에 연속이 돼버리면 연속하고 연속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니까 식을 만들 수가 없지. 그냥 연속인데, 그죠? 야가 불연속이 되니 확인해야 돼. 불연속. 0이라는 점에서 0. 어느 점에서 0? 0이라는 점에서. 이게 제곱이라는 것은 G'X 두 번 곱한 거지. 맞나? 두 번 곱한 거야. 곱하기가 3개 있는 게 아니라 곱한 야를 그냥 통째로 판단하면 된다고. 되겠나? 통째로 판단하면 된다. 이게 만약에 이 자식이 하나가 마이너스 1 되고 이 자식 하나가 플러스 1 되는 게 상황이 가능하다면 왼쪽에서 왼쪽 오른쪽을 따지게 되면 G'X라는 놈의 왼쪽 오른쪽 G'X는 접선이 기울기 아니야. 접선이 기울기가 만약에 인마 내려가는 야가 마이너스 1, 야는 플러스 1 된다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곱하기 하는 거 왼쪽에서 곱하기 해도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곱하기 해도 뭐? 마이너스 1 돼버리잖아. 맞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잖아. 이 자식은 이 점에서 대칭이 될 수가 없다고 했지. 맞나? 사이즈 자체가 이게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야가 가파른 정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곱하기 한 결과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되겠어요? 같을 수가 없으니 이 자식은 무조건 뭐라고 이거는? 불연속이라고. 어디에서? x 이꼴 제로에서. 아, 이 자식 x 이꼴 제로에서 불연속이구나. 야는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야는 x 이꼴 제로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그게 역시 아까처럼 무한대로 가진 않지. 맞나? 접선 기울기가 무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지? 그러면 또 뭐 하면 돼? 혈을 집어넣으면 끝이다. 아, 끝났네 또. 하나 연속, 하나 불연속 되는 거를 항상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돼. 0이라는 점이니까. 맞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된다고. F2'의 G에 0 집어넣은 이 결과가 빵이에요. 이거 아니야. 곱함수 연속. 그대로 또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해하겠어요? 하면 G0가 얼마예요? G0. G0 얼마? 1이지. 1이니까 이제 F2'의 1이 뭐다? 0이다. 이러면 시가 하나 또 나왔지? 아까 식 몇 개 있었어? 2개 있지? 3개. A, B, C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어렵네,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지? 곱함수 연속 원리가 똑바로 알았다. 이게 어렵냐고, 이게. 우리 배운 그대로 있는 건데. 답은 네가 찾아낼 수 있겠지. 맞나? 마무리 네가 하시고. 되었습니까? 만약에 이게 곱하게 되어 있는 놈에 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공식을 적용하는 부담이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봐라. 이게 F'1이 0이다. 이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 있거든. 안 되면, 아, 이거 깝깝하네. 연속으로 문제가 풀기 힘드네. 라고 했으면 뭐 이용하면 돼? H2'X가 뭐라고?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분계수, 0이라는 점에서의 좌미분계수하고 뭐?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돼. 맞나? 좌미분계수를 말해. 좌미분계수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영어의 왼쪽은 이 함수지. 맞나? 영어의 오른쪽은 이 함수지. 이해되겠어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에다가 누구? 0을 집어넣어서 여기 다 연산하면 돼요. 미분한 것도 계산해 놓으면 되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이거 안에 것만 미분해 놓으면 돼. 안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만 따지면 되는 거. 이거 하면 이거 뭐야? 6에다가 사인 뭐? 코사인. 죽으려고. 코사인 3x. 이 안에 거 미분하게 되면 이거 뭐야? 2에다가 코사인 x지. 맞나?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미분해서 집어넣을 때는 요 안에다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고. 맞나? 0 집어넣으면 되고. 왼쪽에서 집어넣으세요 하면 좌미분계수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여 한번 집어넣으면 된다고. 맞나? 지 관련되는 거는 알겠어요? 집어넣고 우미분계수 계산할 때는 여 집어넣고 여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게 좌미 우미가 같다. 넣어놓고 풀면 또 이런 게 나와요. 해보면 알겠지만 알겠어요? 잘 안 보였다라고 하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니까 0이라는 점에서도 이계도 함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좌미, 우미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도 나옵니다. 뭐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건데 그것도 별로 안 걸려요. 이것만 제대로 보였다면 이게 0이라는 거 제대로 보였어. 이걸 날려야 되는구나. 날릴 수 있다는 게 보였다면 매우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맞나? 많은 학생이 어떻게든 간에 이거는 식 3개 중에 뭐 어떻게 노가다 하다가 보니 2개 정도는 찾아내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1개가 찾아지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런 학생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연속에서 출발해서 연속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연속에서 출발해서 곱함수 연속으로 문제를 끝냈어요. 됐나요? 내가 평소에 엄청 강조하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뻥 아니고 내가 뻥이냐고. 내가 뻥이면 내가 이어서 벼락 맞아 죽지. 네가 생각해보세요. 네가 양심에 손을 넣고 생각해보라고. 이걸 내가 얼마나 강조했던 건지. 네가 개념서 보세요. 그치? 개념서 보면 미적분투에는 연속 미분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데 선생님 개념서에는 고3 개념서에는 반드시 미적분원에 있는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게 책 앞에다가 일부러 반영해놔서 특별히 강의했다면 특별히 다 해서 다 정리했던 거 아니야. 피 터지게 다 공부했던 건데 했어 안 했어? 맞춰서 못 맞춰서? 깊이 반성을 해. 알겠어? 되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30번 독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30번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4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잠시 쉽니다.